판매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꿈의 고객을 설정하고 상상하는 일이다. 지난주에 나는 새로 나온 이 아이폰을 $600에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10만 줄 테니 이 휴대폰을 사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살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설계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러셀 브런슨은 밥 프록터나 나폴레온 힐, 조 디스펜자가 강조한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설계자의 저자 러셀 브런슨은 판매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꿈의 고객을 설정하고 상상하는 일이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암시나 잠재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타깃 설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개발 서적을 한 번이라도 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러셀도 이미 자기개발 서적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꿈의 고객의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상상을 합니다.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은 누구일까? 이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목표와 꿈과 소망은 무엇일까? 어떤 제안을 해야 이런 고객만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여 러셀은 급기야 아바타까지 설정합니다. 여자 아바타의 이름은 줄리이고 줄리는 성공했으며 추진력이 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돈보다는 개인적인 성장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회사를 한층 더 성장시킬 방법을 배우고 싶어한다. 이걸 자기개발 관점에서 보면 상상력을 동원하여 본인이 선택한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고객만이 들어와서 본인이 제안하는 가치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러셀은 상상력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줄리라는 이름을 구글 이미지 검색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여자 사진을 찾아서 출력해서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을 보고 계속해서 줄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맞는 제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러셀의 판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결국 러셀은 경험담을 통해서 저 끌어당김이 얼만큼 통했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출력해놓고 상상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결과를 보고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참석회비가 $50,000,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이상의 돈입니다. 그런 돈을 기꺼이 내고 행사에 참여하는 본인이 정한 고객들로만 가득 찬 행사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연간 최소 $10,000,000 매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행사에서 그는 본인의 상상 속 고객인 줄리를 말하면서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그녀를 묘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특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참석자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러셀은 꿈의 고객을 상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혹은 그녀가 온라인상에서 어디에 있을 건지는 상상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상상 자체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생각법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상대성 이론까지 나온 것이겠죠. 이처럼 러셀도 꿈의 고객을 계속 상상하며 끌어당기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꿈의 고객이 원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판매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크와 제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러셀은 본인의 경험담을 책의 사례로 잘 소개하였는데요. 후크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새로 나온 이 아이폰을 $600에 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10만 줄 테니 이 휴대폰을 사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살 사람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집중하게 만드는 후크 요소는 엄청 잘 먹힌 듯합니다. 그리고 러셀은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5만 가치의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가질 수 있고 유명 인사들의 주소록이 있으며 그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줄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의 강의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휴대폰을 지금부터 경매를 하겠습니다. $6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 1만 달러, 2만 달러, 10만 달러, 20만 달러, 25만 달러, 50만 달러, 75만 달러까지 가치가 올랐습니다. 후크로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생각하면 헤드라인을 클릭을 하게끔 작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치 판매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간 러셀은 연단에 올라온 12살 어린아이에게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베이비시터라고 했고 우리 동네 대부분의 내 나이 또래는 시간당 $5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러셀은 칠판에 아이 돌봄이라는 제목을 쓰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설거지와 청소, 마당에서 아이와 놀아주기, 게임은 안 시키고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고 숙제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할 내용이 있냐고 묻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아이를 재울 거고 아이에게 줄 간식을 가져오고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도 음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 돌봄 시간당 $5, 청소 $60, 숙제 돕기 $60, 게임 못하게 하기 $40, 놀이와 독서 $30, 간식과 요리 $20, 아기 재우기 $140, 총 가치 약 $300, 이 모든 것을 단돈 $40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주고 본인의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상향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조차 끌어당김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를 위한 방법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한편 러셀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헤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기업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기업의 임원들은 강의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되면서도 그는 할 일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눈에 타임지가 띄어서 한 권을 사들고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타임지에서는 그 해당 기업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거다 싶어서 타임지의 헤드라인을 보이지 않게 테이프로 붙이고 해당 기업의 광고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임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임원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당신이 가려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기업의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임원들은 그게 우리 광고잖아요 라고 했고 그는 무슨 내용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임원들이 그걸 알려고 당신을 부른 것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헤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임원들이 가장 열심히 외부 강사의 말을 들은 유일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꿈의 고객을 상상하여 끌어당김을 실현하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상향 판매하는 것이 온라인 판매의 비법이라고 저자인 러셀은 말합니다. 만약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혹은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의 꿈의 고객은 누구입니까?